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도박판과 같다. 예. 좀 살벌하죠. 예. 그런데 주식 투자는 과연 제로섬 게임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고 있을 텐데 과연 제로섬 게임인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섬 게임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알고 가야 되겠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매매나 어떠한 승부, 이런 것에 참여한 이들 간의, 전체 이들 간의 손익을 더했을 때, 누군가는 잃었을 거고, 누군가는 땄을 거고, 이런 것을 썸하면은, 제로다. 다 더했더니 0이 된다는 것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이러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통계학적인, 경제학적인 용어는요, 주로 이제 파생시장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한쪽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한쪽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죠. 마이너스 포지션, 플러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손익을 합치게 되면은 한쪽이 잃은 만큼 한쪽은 그만큼 수익을 만들게 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박장과도 똑같죠. 도박장에서도 누군가는 따고 누군가는 잃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뭐 고돌이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잃고 딴 거 합쳐보면은 결국은 제로로 귀결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로섬 게임인 상황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요. 결론은 마이너스 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죠? 그 안에 플레이어들끼리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면 빵 되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우리 거의 뭐 한 10년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타짜에서 곤이랑 악귀랑 뭐 등등 도박판에서 대결을 할 때 보십시오. 돈을 딴 사람은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커피라도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돈 뿌리기도 하고, 뭐 또는 도박장의 자릿세 내죠. 그리고 파생시장이라면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제로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차포 떼고 나면은 마이너스 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걷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더더욱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또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아니 주식 투자에서 지금 개인이 돈을 따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제로섬이 아니고 무엇이냐? 개인이 돈 못 번 거 어디로 갔느냐? 외국인 기관이 다 착취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우리 애청자님 중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분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고 이꼴 도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냉정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결국 플러스 썸 게임이란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생이나 도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플레이어들의 돈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서 승부를 보죠. 좌우를 겨루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따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만 돈이 움직이니까 제로섬 게임 구조가 되게 됩니다. 거기서 더 뭐 돈이 창출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의 근본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영업활동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이익을 만들게 되고, 자, 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면 배당을 하겠죠. 또는 이익을 유보해서 자산 가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익의 성장성이 가파르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이 되면서 이익 가치, 배당 가치, 자산 가치, 성장 가치 이러한 부분이 주식시장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되고요. 자, 이 우상향하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주가란 것이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떤 시기에는 하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기에는 상회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왔다가 아이고 험하게 주저앉았지만 결국은 이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청색선을 한눈에 보시더라도 뭐겠습니까? 딱 봐도 아시겠죠?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PBR 레벨 1 레벨.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 지수 기준 일종의 순자산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지수 기준 순자산 가치, 즉 PBR 1 멀티플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주가 지수는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기업 가치를 따라서 위아래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 요즘 시장 분위기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될 것도 같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연 평균 5 내지 7%씩 자산 가치 기준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는 이 기업 가치를 따라서 또 주가가 올라오게 되겠지요.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제로섬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결국 기업 가치를 따라서 우상향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공감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제 단기 투자 성향이 과거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좀 덜해지시긴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틀 만에 이틀이면 이게 미수 거래한 게 이제 승부가 나는 D 플러스 2일입니다. 이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정말 짧은 하루짜리 매매가 정말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고상하게 한 일주일 정도 길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가 승부를 본다. 일주일에 내 몇 퍼센트 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고상한 용어로 스윙 매매라고 하죠. 한 3에서 5 거래일 정도 매매하는 거. 그거 이제 스윙 매매입니다. 그런데 스윙 매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안에 담겨 있는 비용 측면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냐?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증권거래세, 코스피는 이제 농어민, 특소세 포함해서요. 코스닥 시장은 그냥 증권거래세로 해서 어쨌거나 양시장 모두 주식 매도할 때 0.23% 떼죠. 이거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매매했다.
그러면 1년은 52주 정도 되기 때문에 52번의 52번의 매매가 있게 되죠. 이것은 대략 52주 곱하기 0.23%포인트 하면은 약 1년이면 12%가 됩니다. 증권 거래세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증권사 매매 수수료는 감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문할 때 매매 슬리피지라고 있어요. 호가와 호가 간의 갭을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예.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것도 슬리피지. 내가 팔아야 되는데 아래 가격을 후리치면서 사는 그것도 슬리피지입니다. 예.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것 또한 간접적인 비용이에요. 자, 그런데 직접적인 증권거래세만 따져봤을 때, 요즘 증권 매매 수수료 0.0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예, 최소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 1년에 한 12%가 따박따박,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하면 따박따박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릴 때 코스피 기준, 기업 가치 기준의 어떤 연 증가율 보게 되면 한 5 내지 7%였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게 매매하지 않고 만약에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예, 연 5 내지 7%의 플러스 썸이었겠지만 자, 1년에 이러한 비용이 그냥 나간다 한다면 결국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의 마이너스 썸이 발생되게 됩니다. 결국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마이너스 썸으로 주식시장은 비추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이 최근처럼 예, 약세장이 계속 반복되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매매 자체를요,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매로 줄이게 되면요, 1년의 연 증권거래세가 2.76%로 크게 줄면서 그나마 여기서 요거 빼더라도 플러스 남게 되잖아요. 즉 우리가 매매한 데 있어서 단기 매매 시계열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썸 게임이지만 조금 매매의 텀을 조금 길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플러스 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매매를 했다 할 경우 파는 사람도 플러스, 매수한 사람도 다음번에 매도할 때 플러스, 서로가 하하하 웃으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약세장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예, 불편하죠. 오늘도 주식시장 조금 살짝 빨간불 보였다가 애매하게 흘러갔고 어제는 또 이랬고 월요일에도 이랬지 않습니까? 예,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플러스 썸을 만들게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의미는 한두 달은 아닙니다. 예, 좀 길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인내의 시간, 이것을 인내하신 분들은 플러스 썸의 의미를 예, 내 수익률로, 본인의 수익률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단기적인 성향으로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은 자칫 예, 시장 안에서 자릿세만 내주는, 매매 수료만 내주는 스스로 마이너스 썸을 만드는 예,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주식시장은 플러스 썸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님들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슈퍼 땡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정기 세미나 라이브 방송 때 주셨던 슈퍼챗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응원과 힘 덕분에 계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곡 투자 응원드리면서요. 예,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주말에 예, 주식 솔까말 재밌는 걸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